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등식의 의미와 그 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와 두 번째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두 학습 목표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식의 성질 중 첫 번째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여도 등식이 성립하였었죠.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입니다.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빼어도 등식이 성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였는데 A는 B라는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C라는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성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였습니다. A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을 같은 수 C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였습니다. 단 이때 C가 0이 아니라는 점에 다들 주의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등식의 성질과 비슷하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1은 3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이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3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부등식에서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하여 준다면 그 결과는 좌변은 2, 우변은 4가 될 것입니다. 1을 수직선 위에 표시해 본다면 2와 4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때 두 점을 비교해 본다면 4가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에 동일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2를 빼준다면 우리는 좌변에 있는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변에 있는 것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수직선 위에서 두 점의 위치관계를 살펴본다면 역시 1이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1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화면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1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본다면 다음과 같겠죠. 이 주어진 부등식에서 양변에 같은 수 2를 곱해 준다면 우리는 좌변은 2, 우변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았더니 4가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역시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화면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2와 4를 수직선 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양변을 같은 수인 2로 나누어 주면은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2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2가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나누어 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수직선 위에 1과 2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어진 부등식에서 양변에 같은 수인 마이너스 2를 곱해 준다면 우리는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은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있었던 부등식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 2와 4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어진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인 마이너스 2를 나누어 준다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때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처음에 주어졌던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나누어 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C라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C라는 같은 수를 빼주어도 주어진 부등식의 부등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 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양변에 C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었습니다. A가 B보다 작고 C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원래 있었던 부등식의 부등호와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주의해서 기억을 해 줘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학습 목표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부등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양변에 같은 수인 1을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을 간단히 하면 2x가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수인 2로 나누어 주더라도 2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부등식을 x가 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으로 고쳐서 쓸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주어진 부등식을
다음과 같은 꼴로 바꾸어 주는 것을 해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x가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직선 위에서 1을 표시해주고 1보다 작은 부분인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또한 1보다 작은 영역을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1을 표시해줄 때 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먼저 수직선 위에 1을 표시해주고 1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또한 이후에 이 영역을 색칠해주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점은 1을 표시할 때 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x가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우리가 앞서 1을 표시했을 때 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 x가 1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이때는 색칠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줍니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고 해당하는 영역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1을 기준으로 색칠된 동그라미를 그려준 이후에 1보다 크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이후에 이 영역을 색칠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부등식의 해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가 b보다 작을 때 양변에 c를 더해주거나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죠.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언제 바뀌는 경우인지를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 x가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x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았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빈 동그라미를 그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았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동그라미 안을 색칠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크다, 작다의 경우에는 빈 동그라미를,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경우에는 색칠된 동그라미를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